주경야독에서 군무원 행정법을 강의하게 된 송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정법 제가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군무원 행정법은요,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총론 부분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우는 행정법이라는 것은요,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와 관련된 국내 공법을 가리켜서 행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행정이란 무엇이냐, 또 행정이라는 관념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책의 목차를 좀 살펴보자면, 우리 책의 목차는요, 파트 1 해갖고 행정법 통론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또 파트 2에서는 행정작용법이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파트 3에서는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파트인데요. 이 편에서 행정작용을 하면서 의무를 부과했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했을 때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파트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파트 2나 파트 3에 의한 작용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 권익을 구제하는 것, 이게 바로 파트 4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총론 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론은 특별 행정작용법이라 그래서 이제 개별 행정법들, 뭐 예를 들면 경찰 행정법이라든가 공무원법이라든가 또는 국가조직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행히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강론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총론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강론을 조금씩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고득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지문은 길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오픈되기 시작했고 그럼 변별력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지문도 길어지고 법조문이나 판례의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 이론을 하면서 동시에 또 기본 출제 판례들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편은 말 그대로 통론입니다. 우리 영어로 치자면 알파벳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파벳, 문장 구조, 뭐 요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편은 지금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행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행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행정이라는 말은요, 아주 사람들이 오래전에 모여 살던 시절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기보다는 행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행정인지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근대 입헌 국가가 되면서 국가의 권력이 나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등장한 개념이 바로 행정이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제목 보시면요. 행정이라는 관념은 역사적으로 성립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민 주권주의라든가 성문법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주의를 채택한 근대 입헌주의 국가가 성립되면서 권력 분립 원칙과 함께 발전해 온 역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전제 군주 시절에는요. 왕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 법을 만들었었고요. 또 그걸 집행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재판까지도 모두 행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일부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어난 것은 이권 분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시민의 대표기관을 우리 뭐라 불렀냐면 의회라고 불렀고요. 이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입법권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의회가 이 입법권을 가지고요. 나머지 부분을 행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 분립이 일어나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왕한테 유리한 그런 재판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던 것을 다시 나누게 된 거죠.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누기 시작했고요. 자, 이들이 생각할 때 이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왜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남용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나눠야지만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그리고 나머지를 행정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기능이나 통태를 중시하지 않고 그냥 힘을 똑같이 나누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